만약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마저 망한다면 남은 작품은 여기까지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마블의 진짜 엔드였다는 농담 섞인 말로, 아니 진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작정한 듯 그 이후의 작품들을 시원하게 말아드시면서 MCU의 위상과 명예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블이 이렇게 된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최근 한참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도움을 받아 그 해답을 샅샅이 파헤쳐보았습니다. 근데 이 녀석 생각 이상으로 똑똑하더군요.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진짜 자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지금 바로 마블이 망한 이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마블이 망한 이유 그 첫 번째는 메인 캐릭터의 부재입니다. 아니, 작품 속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은데 메인 캐릭터가 없다니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메인 캐릭터는 단순히 각 영화마다의 주인공 캐릭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인피니티 사가의 핵심 인물이었던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정도의 메인 캐릭터를 말하는 거죠. 즉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큰 사건의 중심이 될 만한 핵심 캐릭터가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요. 페이지 3가 끝나면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는 완벽히 깔끔한 퇴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페이지 4의 작품들에는 새롭게 등장한 여러 명의 캐릭터가 데뷔하였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뭔가 많이 부족했죠. 그렇다고 인피니티 사가에서 활약했던 또 다른 캐릭터들이 이번 멀티버스 사가로 넘어오면서 사건의 중심축이 되었는지를 물어본다면 그 답변 역시도 시원스럽게 대답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멀티버스 사가에서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닥터 스트레인지마저 큰 구심점을 잡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줬고, 그나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내용상 스파이더맨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결말로 메인 스토리를 이끌어갈 핵심 캐릭터가 되기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 겁니다. 그전까지는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마블의 이야기 속 존재 가치에 잔뼈가 굵은 히어로들이 주축이 되면서 그에 힘입어 다른 캐릭터들의 관계와 사건들이 함께 주목받는 시너지 효과로 지금의 서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재는 마블의 뼈대를 지탱해줄 메인 캐릭터가 딱히 누구라고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나락의 길을 걷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작품 속에서 너무 짙어진 정치적 성향 때문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디즈니 산하에 있는 하나의 자회사죠. 따라서 모회사인 디즈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디즈니 작품의 행보를 보면 기존 원작 속 캐릭터의 싱크로율을 완벽히 무시한 캐스팅을 진행하면서 팬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현대적 사회 문제 중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 즉 PC주의 현상 때문인데요. 그 시작은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별 등 이러한 것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시작되었으나, 문제는 원작의 캐릭터 고증까지 파괴해버리면서 PC주의를 과도하게 도입하고 있다는 데 있죠. 다만 이것은 결과물을 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인데, 그 예시로 오로지 어머니뿐인 효자 닉 퓨리나 아스가르드의 문지기 헤임달, 그리고 에인션트 1까지 원작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배우가 캐스팅되었으나 작품 속에서 그 캐릭터를 얼마나 임팩트 있게 연기하고 잘 살렸는지 오히려 더 좋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 PC 요소가 작품 속에 잘 녹아들지 못한다면 영화의 몰입을 방해하며 작품성을 망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된다는 점과 더불어 팬들에게 큰 반감을 살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원작 캐릭터 설정이 대부분 변경된 이터널스나 아이언하트의 불편한 데뷔작이 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정리하자면 관람객들은 정치적 올바름, 즉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상에 단순히 반감을 표현하기 위해 작품을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진짜 이유는 PC주의가 작품이 제작되는 데 있어 마치 중요한 요소처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소재로 사용되다 보니 팬들을 아이러니하게 만드는 캐스팅이라든가 이야기의 흐름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장면을 넣어 개연성을 헤집어버리는 행태를 통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블이 망한 세 번째 이유는 콘텐츠의 과잉입니다.
인피니티 사가까지만 해도 마블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개봉한 영화들만 감상했으면 됐습니다. 물론 20편이 넘는 수는 부담스러웠지만 몇몇 작품을 건너뛰더라도 다음 작품을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디즈니의 독자적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출범하면서 그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마블 드라마 시리즈가 나오게 되죠. 한 편에 끝나는 영화와는 달리 드라마는 최소 6부작에서 많게는 9부작으로 작품 하나를 온전히 소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한 해에 3개에서 4개의 작품들이 공개되기까지 하죠. 때문에 마블의 작품을 꾸준히 봐왔던 사람들에겐 마치 숙제거리가 늘어난 듯 부담감이 증가하게 되었고, 입문자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안 그래도 높던 진입장벽마저 완전히 담을 쌓아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봐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귀찮으니까 영화만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드라마들은 독립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 영화의 사건들과 연계된 작품이라는 겁니다. 즉 영화와 같은 타임라인에 존재하는 사건들을 드라마로 제작했다는 것이고, 이는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영화를 온전히 즐길 수 없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영화를 보지 않았으면 드라마 또한 완벽하게 즐길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렇게 콘텐츠가 과잉되다 보니까 부담감은 더해지고 이를 소비하는 피로감마저 한계에 도달해 팬들은 지치고 실증을 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는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큰 문제로 다가왔는데요. 너무 많은 작품들을 쏟아내야 하는 나머지 작품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기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연출이나 스토리, 액션, CG 등과 같은 제작 측면에서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일명 졸작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양산형 히어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때문에 이런 몇몇 작품들은 마블이 여태껏 쌓아 올려왔던 명성을 조금씩 갉아먹는데 이바지했으며, 더 나아가 믿고 보는 마블이 아닌 이제는 더 이상 마블에 속지 않는다며 새로운 작품이 나와도 기대감마저 박살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끝!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점들을 하나씩만 짚어봐도 굉장히 심각한 것들인데, 현재 마블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상태이며 믿었던 페이지 5의 첫 작품부터 곧바로 폭탄을 터뜨리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한참 늦은 감은 있지만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가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고, 현재는 개봉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마블의 행보를 결정 지어줄 것 같아 보입니다. 만약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마저 망한다면 남은 작품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현재 마블이 나락을 향해 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챗 GPT의 성능이 제법 괜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조만간 자비스나 프라이데이 같은 인공지능 AI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러한 결말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물목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